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AI가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고 심지어 다른 AI랑 관계까지 맺는 그런 살아있는 AI에 대한 겁니다. 바로 생성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녀석들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게임할 때 만나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NPC라고 부르는.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정해진 길로만 왔다 갔다 하고 좀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NPC들이 우리가 어제 나눴던 대화를 기억하고 그걸 바탕으로 오늘 다르게 행동한다면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친구가 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한다면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로 이 상상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생성 에이전트 기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러 가볼까요? 25명의 AI 에이전트들이 살아가는 가상마을 스물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긴 이 AI들을 위한 일종의 실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을 주민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약사 존 린입니다. 이 친구의 아침을 한번 살짝 따라가 보면 이 생성 에이전트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존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들 에디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둘이 얘기를 나눠요. 아빠 저 음악 과제로 작곡하고 있어요. 오, 그거 멋진데? 뭐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아침 풍경 같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잠시 후에 아내 메이가 와서 물어요. 에디 학교 갔어요? 그랬더니 존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응, 방금 나갔어. 수업 과제로 작곡하고 있더라. 라고요. 여러분, 이거 누가 시킨 대사가 아니에요. 존이 진짜로 아들과의 대화를 기억하고 그걸 아내에게 전달한 겁니다. 보셨죠? 이 캐릭터들 그냥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행동이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이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 레시피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 생성 에이전트의 머릿속, 아니 마음속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요? 이 똑똑한 AI의 뇌구조,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기억 스트림, 성찰, 그리고 계획. 이 세 가지가 바로 에이전트의 생각하는 방식을 만드는 핵심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억 스트림. 이건 말 그대로 에이전트의 모든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는 끝없이 이어지는 일기장 같은 거예요. 그냥 창고처럼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딱 필요한 기억을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가장 중요했던 사건, 지금 대화랑 관련된 기억 이런 식으로 똑똑하게 착착 꺼내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찰이에요. 이건 그냥 기억을 꺼내보는 걸 넘어서 그 기억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자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그때 그 친구한테 좀 더 잘해줄 걸 하고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이전트들도 흩어져 있는 기억 조각들을 모아서 아하! 하고 더 큰 그림을 그려내는 거죠. 이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예시가 있어요. 클라우스라는 에이전트한테 물어봅니다. 누구랑 1시간 보내고 싶어? 만약에 성찰 기능이 없다면 그냥 맨날 마주치는 옆방 친구 볼프광을 골라요. 제일 만만하니까요. 그런데 성찰 기능이 켜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각해보니 마리아랑 나랑 연구에 대한 열정이 잘 통하는 것 같아? 하면서 마리아를 선택해요. 와, 그냥 빈도가 아니라 가치관을 공유하는 상대를 고르는 거예요. 정말 사람 같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계획입니다. 기억하고 성찰까지 했으면 이제 뭘 해야겠어요? 그렇죠. 행동해야죠. 이 계획 기능이 바로 에이전트의 투두리스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엔 파티 준비를 해야지 같은 큰 그림부터 앞으로 10분 동안은 이메일을 확인해야겠다 같은 아주 세세한 계획까지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갑자기 점심을 2번 먹는다거나 하는 엉뚱한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AI의 한 명의 머릿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똑똑한 AI가 한 명이 아니라 25명의 한 마을에 모여 산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유명한 사건이 바로 밸런타인데이 파티 사건입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했어요. 연구원이 이사벨라라는 에이전트한테 딱 한마디 아이디어를 툭 던져준 거예요. 나 밸런타인데이 파티 열고 싶은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사벨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카페에 오는 손님들한테 저 파티 열어요 하고 막 소문을 내요. 그 소식을 들은 친구 마리아가 어머, 그럼 내가 장식하는 거 도와줄게 하더니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클라우스까지 파티에 초대하는 거 있죠. 이 모든 게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착착 진행된 일이라는 게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파티 당일날 무려 5명의 AI가 사람의 그 어떤 개입도 없이 자기들끼리 약속 잡고 파티 장소에 진짜로 나타났습니다. 5명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와, AI 신기하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 결과를 보면서 이 기술이 앞으로 뭘 의미하는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실제로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들한테 여러 종류의 AI가 만든 행동을 보여주고 어떤 게 제일 사람 같아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결과가 진짜 재밌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풀옵션 생성 에이전트가요, 그냥 좀 멍청한 AI보다 사람 같다는 건 당연한데 심지어 사람이 직접 연기한 것보다도 더 현실적이란 평가를 받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물론 이 기술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나올 게임 캐릭터들은 정말 살아있는 친구 같아질 거고요. 복잡한 사회 현상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데도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당연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AI한테 너무 깊이 빠져서 현실과 혼동하게 되지는 않을까? 또 이런 기술이 누군가를 속이는 맞춤형 가짜뉴스를 만드는 데 쓰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진지한 고민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진짜 같은 가상세계, 그리고 그 안에 존재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인류를 위한 더 나은 도구를 만드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더 완벽한 환상을 만드는 과정일까요? 이 기술이 어디로 향할지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민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